그래도 일당백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네, 위원장님 예, 모시고 예, 네.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 민주당 삼선 의원들 모이셔서 윤석열 가족 측근 비리 의혹 백서를 만드셨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좀 삼선 해주실 수 의원들이 이제 탄핵 국면에서 좀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김건희, 윤석열 일가 측근 비리를 조사를 했고 박정 의원이 중심이 돼서 또 백서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101가지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한 정책적인 거고 예. 네. 저는 이제 비리를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원래 TF였거든요. 근데 예. 이제 당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관철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민특별검증위원회, 그래서 국민특검이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해서 저희가 김건희, 윤석열 100대 비리 국민특검. 아 100대입니까? 네, 100대 비리인데요. 잠깐만 100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100대 비리를 담은 100개가 되네요. 아. 사실 117가지 됐는데 이거를 그렇군요. 함축시키는 것도 일이었어요. 와. 근데 이제 최근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사건이 추가돼서 101가지를 이렇게 이제 요거 101개군요, 네, 이제는. 지금까지는 요건 100개고 한 개 더 더 추가됐거든요. 있군요. 됐는데 와. 저는 정말 좀 놀라웠던 것이 김건희, 윤석열 일가 측근 비리 100가지가 될까라고 했는데 사실 차고 넘치는 거였어요. 더 됩니까? 네, 더 되고요. 두 번째는 이 100가지 넘는 사건을 실질적인 수사 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처 장관 또 관련자들이 한 명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윤석열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100대 비리를 제가 왜 제안을 했냐면 탄핵 국면에서 이제 의원들이 우리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걸어가고 또 시민들과 집회를 하는데 광화문 집회 있을 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좀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우리의 그 국민들이 부여해 주는 우리의 권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정말 혼쭐 낼 수 있는 권력을 최대한 동원해 보자. 국정감사가 원래 또 전공이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쪽이 거부권을 쓰니까 청문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다수당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갈수 거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가 국회에서 투쟁을 할 수 있는 김건희 비리를 하나하나 좀 찾아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은 비리가 있다 보니까 입구에 있는 김건희 비리를 국민들께 리마인드 시켜서 네. 또 헌재 재판관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계엄령만 이 파면 사유가 아니라 네. 이 중대 범죄에 정말 파면될 사유가 100가지가 넘다를 와.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로도 파면된다는 거네요. 하나하나가 아. 그러니까 제가 이 100가지가 정말 중대 예. 범죄들이거든요. 예. 그냥 쉽게 하나에 너무 감질나는데 100가지 중에 몇 가지 몇 가지 네. 한번 몇 개 하나에 정말 1년씩만 선고돼도 100년 살아요. 100년 선고. 뭐 네. 저도 많이 떠오르긴 하지만 뭐 하여튼 뭐 명품백,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브랜드 출범식 혈세 1억 투입된 거, 김건우 오빠 문제, 양평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용산 어린이집 정원 위탁업체 선정 문제, 김건희 KTV 무관중 황제 관람 의혹, 여기도 8,500만 원짜리 특집 프로그램을 녹화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것도 그러니까 보도됐었죠. 국정농단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장모님도 있고. 장모님 네. 해결 안 되고 계속 덮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가지가 넘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당국이 조사 하나도 수사조차를 안 안 하고 하나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내일 그 현안 질의를 이제 갑자기 원내에서 긴급 투입해서 네. 내일 현안 질의 제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 이거 100가지 제목만 읽다가 내려오시겠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거 100가지를 한번 쭉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아니 근데 기억나는 거 우리 김성희 의원님 기억나는 거 정말 무엇보다도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예, 100% 해야 되는데 왜 안 예, 하는지 몰라요. 과정이 바뀌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뭐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고 있고 검찰은 뭘 하는지 움직이질 않고 네.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끝까지 해야 분명하게 돼요. 좀 파헤쳐서 저는 마약이요. 매듭을 져야지. 마약. 오늘 저희가 6차 브리핑이 마약 인천세관 마약 그거 해야 수사회. 됩니다. 왜 안 그러니까 오늘 합니까?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이상식 의원께서 예.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국민께 브리핑을 했는데 네.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럼 요 브리핑 브리핑 내용 잠깐 내용이 보고 있네요? 올까요? 네네 예. 좋습니다. 네. 여섯 번째 국민특검 브리핑은 아마 우리 언론인 분들, 시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화 신세계나 또 부당거래 마치 그 한편의 느와르 영화
아니 어떻게 보면 실제 영화보다 더 실감나는 나쁜 놈들의 이야기를 다룬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인천세관 마약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도 최고 권력기관들이 앞다퉈 나서며 이를 무마하고자 했던 수사 외압 사건인 것이죠. 자, 이게 지금 2023년 9월의 일인 건데 네. 인천 세관을 통해서 마약이 밀반입된 것 그렇습니다. 수사가 있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서 무마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건 설명을 좀 해주실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검찰공화국이라고 했고 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 출신들이 마약 사건을 맡아야 된다. 경찰에게 마약 사건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사실 마약 사건을 막 검찰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엄청 마약 사실 얘기 많이 했죠. 이태원 사건 때도 네. 이태원 우리 희생자들 사건 때도 마약 사건으로 경찰들이 투입된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네.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서 마약 성분 검출된지 확인하고 이랬다는 그런 거. 모욕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네. 나중에 네, 네. 이태원 이것도 전 조사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도 아니라 영등포 경찰서에서 첩보를 받고 말레이시아의 마약 범죄단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첩보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경찰청장도 너무나 반가워하고 기특해서 굉장히 격려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이제 네. 워낙 큰 마약 사건이기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그 당시에 네. 필로폰이 110kg을 찾았는데 엄청나게. 네. 이게 시가로는 나눠서 팔면 5천억 5천억. 원어치고 400만 명에게 야, 투약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정말 역대 최고의 사건이라서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무돼서 격려를 했는데 보도자료 내용에 세관원들의 그 협조 부분이 한 줄이 들어가 있었대요. 세관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서 이제 세관을 좀 수사하겠다. 그럼 수사당국은 마약이 들어온 과정에 세관의 세관원의 연루성을 이제 생각하는 거네요. 세관원의 협조 속에서 들어온 거로 이제 수사 쪽에서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이 한 단락의 요 대목 때문에 갑자기 경찰서장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 내용을 빼라. 브리핑. 예, 예. 브리핑 그 세관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빼라 그러면서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 외압 아닙니까? 수사 외압이죠. 외압이죠. 그래서 직접 경찰서장이 그 경정 그 백혜령 경정한테 용산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니까 손 떼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외압을 넣은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승진해야 될 백경정은 지금 좌천됐어요. 파출소로. 지구대인가 같은 네, 거예요? 네, 파출소 이 지구대로 문제를 문제 삼았던 갔어요. 이유로 네. 그리고 이것을 가로막았던 서장은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정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딱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제대로 조사를 더 진행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거? 그래서 국회에서 조사도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세관 그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정말 소탕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구멍이 뚫려서 말레이시아의 마약 사범들이 그 150kg 마약을 운반하고 펑 뚫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서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네, 특검을 발의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김건희 게이트도 아니잖아요.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의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찬성해줘야 되는데 전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마약을 지금 소탕하자고 마약 사범을 잡아내자는 이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원 반대를 했어요. 그게 재발이 저리는 건가요? 왜 반대하죠?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 윤석열 정부의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의혹을 갖는 거는 이 사건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인천 세관을 이제 조사하고 마약 사범을 조사했는데
인천지검장이 당시에 현 검찰총장 심우정이에요. 심우정. 아,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에요. 혹시나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심우정이 저거 잘 처리하고 총장 된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의혹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심우정 총장이 네. 인천지검에서 맡았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보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례적이라는 거거든요.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인천지검에서 수사지휘를 통해서 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아까 이제 세관 쪽에 문제를 언급하면서 개입한 경찰이 세관을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고 나서 사건이 거의 진행되고 수습이 된 거예요. 예, 수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보낸 후에 잘 됐으면 말을 안 하겠지만 네. 그 후로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은 검찰총장이 갑자기 나중에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지금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또 많은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얘기는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동생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네,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뭐 확인을 이런- 해봐야 될것 확인된 같아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점 또 의혹의 그 사건인데 사실 이런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정부로서도 당연히 도와주고 협조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근데 마약 사건을 정부도 반대하고 지금 특검을 지정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다 반대했단 말이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의혹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든 게 다 김건희가 다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중간에. 네. 예전에 그 조병노라고 경무관 그 네. 양반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거기도 또 저 전화에 나왔던 사람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종호 핸드폰에. 네. 결국은 이 모든 거에 김건희가 지금 딱 걸려서 그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히려 윤석열보다 김건희 조사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거대 마약 사건, 이 큰 뭐 당군 일의 최대 마약 사건이라고 이용기 의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큰 사건을 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4월 4일 윤석열의 파면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 100대 리스트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얘기했어요. 네. 저기는 이제 뭐 기소뿐만 아니라 네. 이 100가지의 사법 리스크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나도 수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저는 이 파면 이후에 아마 그 인천세관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특검이 빨리 도입돼서 이 사건은 정말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네. 위원장님의 국민특검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또 이걸 접근하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민특검은 이제 이 100가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더 소상하게 알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범죄 의혹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도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데 사실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군요. 응원의 목소리들 많거든요. 특히 최근에 김건희 씨의 논문, 이건 우리 교육위 상임위 건데 네. 김건희 논문이 이제 사실 일반 논문 표준은 120일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3년이 걸렸잖아요. 네? 심지어 숙대 총장 네. 이번 당선자의 공약이 네. 이 건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였어요. 네. 근데 징계 수위도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도요. 근데 이제 이 조력자들, 김건희 논문에 그 대필해 준 사람, 또 표절 논문의 조력자들을 제가 최근에 추적을 했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제가 파면이 되면 김건희 논문, 표절 논문과 조력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좀 도입할 생각입니다. 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김건희 논문에 대필을 해준 설민신 교수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교수가 그 교수의 부인이 김기현 씨라고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인데 네. 경인여자대학교의 그 설민신 교수와 김기현 교수가 강사로 활동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마 김기현 교수가 국민대 박사과정에서 그 김건희를 알게 된 거예요. 박사 과정 속에서. 네. 그래서 둘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래요. 그래서 이제 논문까지 관여를 하게 됐는데 설민신 교수가 경인여자대학교 때 제자의 성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아 저런. 뭐 제가 뭐 방송이니까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서 언론의 신문에서까지 나왔어요. 네, 네. 나오고 이제 사법 처리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경인여자대학교에서 파면이 되고 이제 감옥을 하여튼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국립대학교에 한경대라는 국립대학교에 채용이 됩니다. 가능해요 그게? 아니,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뭐 교육위 차원에서 찾아보고 아니 저희가 그럴 게 교육위원회에서 많네요. 국정감사 때 3년 연속 우리가 지금 증인 채택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경 국립대학교 유학센터의 센터장인데 그 유학센터에서 작년에 공고명령 사건이 또 크게 터졌는데 거기에 핵심 관계자예요. 오 하필이면. 이거 지금 저희 댓글에 김영호 의원님 흡입력이 있으셔서 꼬꼬무 같다. 예, 네. 꼬리에 꼬무. 꼬리를 문 네, 이야기들 네. 계속 네. 지금 이어지네. 와 이거 그럼 내일도 브리핑 통해서 이런 얘기가 또 그렇죠. 더 나오는 거죠? 나고 지금? 그 부인은 경인여자대학교의 교수 시절에 그 아마 뭐 공금 문제를 잘못 다루고 특히 이제 경인여자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이승만 동상 추진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래요. 예. 네. 근데 그 부인 김기현 씨라는 분은 학생회비 1억 원을 이승만 동상 건립에 학생들의 돈을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지원을 했나 봐요. 그게 교육부에 발각이 돼서 해임 결정이 난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해임이 안 되고 경인여대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더라고요. 해임해야 되는 사람이 거기서 하고 예, 예. 있다고요? 교육위원회가 또 앞으로 활동을 네, 원활히 그래서 하실 것도 좀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제가 할 게 줄기차게 많네요. 상임위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한테 줄기차게 얘기했거든요. 예. 감사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감사 한 번도 안 해서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가 이런 이제 중대 범죄를 일으키고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는 그 뒷배가 누구냐? 네. 저는 김건희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